생각입니다. 출마 선언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손학규 후보가 매번 다른 당에서 출마를 시도하느냐라는 그 시선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2007년에 민주당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전에 한나라당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저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탈당을 했고 지난번에 민주당 그대로 했고요. 지금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나온 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제가 민주당 대표를 할 때 최고위원 9명 중에 6명이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당을 바꿨습니까? 저요? 나왔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아니 것이다라는. 지금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같다. 제가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합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야당이 패권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개혁 세력으로 나왔다. 그래서 저는 개혁 세력의 중심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손학규 대표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손학규 후보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다 손학규 후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손학규 후보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손학규가 오랫동안 정치 떠나 있어서 좀 그 사람들이 잊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청산이 주제였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누가 건설할 것인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공약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국민의 기준은 저 사람이 저걸 해낼 능력이 있나?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아왔나? 어떠한 업적을 보여왔나? 어떠한 미래를 보여주는가? 이것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네. 무슨 미래를 보여주시고 계시는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우선 일자리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파주에 LCD 단지를 건설한 것처럼 또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건설한 것처럼 이런 특별한 단지를 만들어서 민간에게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을 할 때 그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활력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공약까지 몇 가지 주셨습니다만 제가 듣기에 이준환 교수가 그러니까 당을 바꿔서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나오시게 된 과정을 질문한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탈당하고 이제 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냥 대선 경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 당으로 나오신 거 아니냐.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깔려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를테면 한나라당에 그냥 있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무슨 당의 대표나 뭐를 할 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노선과 소신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노선과 소신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선을 지켜왔고 더불어민주당 제가 강진에서 나오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당적을 버렸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개혁 세력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저 손학규가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국민의당을 외연을 넓혀서 개혁 세력의 연대의 중심이 되고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낡고 부패한 6공화국 부수고 제7공화국 열겠다. 이런 개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경선 룰이 마음에 안 드셔서 경선에 불참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구태 리더십, 포용과 좀 벗어난 리더십이라고 보이지 않을까요? 그걸 구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태 정치의 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민 경선, 자유 경선으로 이번 국민의당 경선은 당적과 상관없이 어떤 분도 주민등록증 하나만 갖고 투표장에 가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 자유 경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은 처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모바일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없어져야 될 아주 악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을 합의를 협상에서 해놓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뒤집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죠. 네. 협상에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경선도 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협치나 연정을 구성했을 때 연정 파트너나 협치의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은 또 파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건 다른 이야기고 경선 룰을 만들 때 기본적인 합의를 했는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경선에 합의를 합니까? 제가 2011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제가 경선에 떨어지고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대단히 큰 회한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모바일 선거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이겨서 박근혜와 싸웠으면 내가 이겼을 것이다. 왜? 문재인이 갖고 있는 표의 한계성에 비해서 손학규는 중도 개혁, 보수적인 합리 이런 쪽으로 그 표를 확장을 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번 국민의당 경선은 우리가 이기기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이지 단순히 알겠습니다. 경쟁자 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답은 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다운 후보가 눈에 안 띈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계속 계셨으면 거기 아주 우뚝 선 후보가 됐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보수주의자가 됐어야죠. 제 생각을 바꿨어야죠. 스스로 탈당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후회 없으신가요? 아니 제가 보수당에 있었으면 제 생각을 보수적으로 바꿨어야죠. 그러니까 후회가 근데 저는 없으시다. 그건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소신과 노선을 갖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김은경 원장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무슨 미래를 보여주시고 계시는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우선 일자리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대응을 책을 만들어서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파주에 LCD 단지를 건설한 것처럼 또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건설한 것처럼 이런 특별한 단지를 만들어서 민간에게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을 할 때 그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활력화될 수 있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공약까지 몇 가지 주셨습니다만 제가 듣기에 이준환 교수가 그러니까 당을 바꿔서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나오시게 된 과정을 질문한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탈당하고 이제 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냥 대선 경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 당으로 나오신 거 아니냐? 포용과 좀 벗어난 리더십이라고 보이지 않을까요? 그걸 구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태 정치의 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민 경선, 자유 경선으로 이번 국민의당 경선은 당적과 상관없이 어떤 분도 주민등록증 하나만 갖고 투표장에 가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 자유 경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은 처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모바일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없어져야 될 아주 악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을 그 합의를 협상에서 해놓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뒤집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으면은 그거 안 하는 거죠. 네. 협상에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경선도 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협치나 연정을 구성했을 때 연정 파트너나 협치의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은 또 파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건 다른 이야기고 경선 룰을 만들 때 기본적인 합의를 했는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경선에 합의를 합니까? 제가 2011년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저는 그렇지 깔려있는 거로 않습니다.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를테면 한나라당에 그냥 있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무슨 당의 대표나 뭐런 할 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노선과 소신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노선과 소신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그 노선을 지켜왔고 더불어민주당 제가 강진에서 나오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당적을 버렸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개혁 세력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저 손학규가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국민의당을 외연을 넓혀서 개혁 세력의 연대의 중심이 되고 그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네. 질문. 낡고 부패한 6공화국 부수고 제7공화국 열겠다. 이런 개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경선 룰이 마음에 안 드셔서 경선에 불참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구태 리더십 세력으로 나왔다. 그래서 저는 개혁 세력의 중심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손학규 대표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손학규 후보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다 손학규 후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손학규 후보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손학규가 오랫동안 정치 떠나 있어서 좀 그 사람들이 잊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청산이 주제였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누가 건설할 것인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공약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국민의 기준은 저 사람이 저걸 해낼 능력이 있나?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아왔나? 어떠한 업적을 보여왔나? 어떠한 미래를 보여주는가? 이것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고 출마 선언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손학규 후보가 매번 다른 당에서 출마를 시도하느냐라는 그 시선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2007년에 민주당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전에 한나라당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저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탈당을 했고 지난번에 민주당 그대로 했고요. 지금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나온 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제가 민주당 대표를 할 때 최고위원 9명 중에 6명이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당을 바꿨습니까? 저요? 나왔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지금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같다. 제가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합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야당이 패권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개혁 세력